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제가 한 주 쉬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네. 예. 저 없는 동안 어떠셨나요, 우리 박지훈 진행자님? 빈자리가 컸어요. 컸나요? 혼자 뭐 질문하려 하니까 힘들었었는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중함을 좀 느끼셨습니까?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도 막점 막후 형님들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말씀 많이 잘하신다고 뭐 평들이 좋았습니다. 아니 뭐 내용이 좋아야죠. 내용이 네. 좋아야 됩니까? 예. 뭐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댓글 있는데 소장님이 와,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놀리시는 거죠? 아니요, 진짜. 제가 댓글 봤더니 삐 처리해 주세요. 네. 뭐 저런 왜 여기가 나왔냐 이러고 우리 지훈님 왜 쟤랑 같은 자리에 있냐 막 이런 식의 댓글이 그런 많이 댓글도 있었어요. 있는데 아주 반기는 댓글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훈님이 시키신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네, 제가 뭐 생각이 힘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원래는 기자인데 오늘은 뭐 어디 공당의 대변인 같은 모습으로 와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팩트체커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축구 얘기, 야구 얘기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두고 추미애 장관 또 윤석열 총장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축구나 스포츠 경기에서 연장전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젠 어떤 식으로든지 뭐 끝내야 되지 않을까.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애초에 2일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4일로 미뤘다가 10일 날 재연기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뭐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 얘기하고 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법무부는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언급 이후에 바로 연기를 했는데 굳이 연기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축구를 해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 저 한일전에 축구의 주심과 부심 다 일본 사람들로 하겠어 라고 하면 그게 과연 정당한 경기가 되겠습니까? 법무부가 일본 사람이라 이런 뜻이네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에 너무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추미애 장관이 꾸릴 수가 있잖아요. 검사 2명을 지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외부에 있는 인사들도 추미애 장관이 임명을 하니까 해임을 하면 안 돼라는 분을 과연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절차적인 정당성뿐만 아니라 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축구 경기 이야기는 조금 과한 이해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대 경기가 아니고 회사 내의 경기예요. 아, 회사 내의 경기인데 이걸 국대 경기로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회사 내에서 사장님 편이 그렇죠. 그럼 저기 뭐 보는 거네요. 예, 회사 내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 국대 경기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징계를 할 때 당연히 정당성, 공정성 필요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했던 청와대 또 대통령의 속내를 한번 짚어볼까요? 뭘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 어떤 이런 법적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고 그걸 또 강조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단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좀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좀 미흡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고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만전에 기해서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향후 이제 소송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런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절차가 다 지켜졌느냐. 왜냐하면은 내용을 보기에는 법원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 일단은 절차가 다 지켜졌으면은 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절차가 안 지켜졌으면은 안 지킨 쪽이 문제가 돼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결론이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나든 중요한 것은 절차를 일단 지켜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보였던 행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광폭 행보를 보였어요. 첫 행보가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조사를 지시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승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어딘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 공직자가 이런 이 뭐 소송이나 징계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낮은 자세로서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대검찰청에 딱 출근할 때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웬만해서는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요. 네. 옆에 현관으로 옆문이 있어요. 정문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폼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됐던 원자 수사를 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은 도발이죠, 도발. 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네. 이 정권에 대한 칼날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행동 자체가 나는 정치를 할 수 있어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는 아마 그런 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이제 기존 공직자들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의 구성이 위헌적이라면서 헌법 소원까지 네. 또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 속마음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론전, 하나는 소송전 두 가지를 대비한 건데 일단 여론전은 일단은 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향돼 있다. 아까 전에 뭐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소송전이죠. 그러니까 뭐 헌법소원뿐만이 아니라 각종 네. 소송, 뭐 앞으로 이제 징계위의 결론이 나면은 가처분 신청 내고 본안 소송 내고 헌법소원은 헌법소원대로 내고 그러면서 각종 소송전으로 조금 이제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네. 뭐 했다라는 건데 승소보다는 가처분이 목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그거는 충분히 이제 뭐 네. 이를테면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게 잘못돼 있다라는 것들을 여론전을 좀 강하게 함으로써 네. 좀 유리한 고지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요 정상적인 네. 감정이 들어간 절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정상적이고 감정이 들어간 절차다. 두 개가 좀 매칭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헌법과 공무원법에 의하면요. 정부의 모든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은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문서를 444건을 인멸했습니다.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이거는요. 경제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과 자료 은폐, 증거 인멸 정말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벌 받아야죠.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도 저도 예.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요. 헌법소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적 차원에서 향후에 법률적 준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헌법이라고 이야기하면 폼나잖아요. 네. 이분이 늘 헌법, 법치주의, 국민의 검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다루는 사람이야. 네. 헌법에 근거하는 사람이야.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지도자급이 된다라는 뉘앙스를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감정적 측면과 자기 과시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건 결국에는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그냥 권력형 비리, 잘못된 사람들 조사하고 수사하고 구속영장 치고 했는데 내가 왜 뭘 잘못했느냐? 내가 정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징계 구성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군인사법을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인사법이요? 네, 거기는 네. 국방부 장관이요. 네. 참모총장이나 각군 그 육군참모총장, 뭐 합참의장 이런 사람 징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추미애 장관도 장관이고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이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추미애 장관이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구성을 해? 이것은 잘못됐다, 위헌이다 라는 법률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법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옛날 그 군사정권 시절에
초안이 만들어진 법이라서. 아니 그럼 문재인 정권 4년 됐잖아요. 그래서 군인사법 바꾸지 왜 안 바꿔요?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이 검찰이나 이 그 군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민정당 시절에 육법당이라고 했잖아요. 육사하고 검찰들 당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특권 집단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재인데 그걸 좀 예를 드는 건 조금은 좀 그런 남아있는 특권의 잔재를 이 민주화된 문재인 정권에서 왜 안 바꿉니까 법을? 공수처하고 바꿔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예. 자, 군인사법은 이제 군인한테 적용되는 이제 특별한 법률이죠. 네. 또 군인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이 또 있고 군대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됩니다. 막 그러다 보니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걸로 또 그 얘기를 지금 박진영 부대변인이 하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추미애 장관도 지금 전혀 물러서질 않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말이 좀 많아요. 다른 말도 나오고요. 완수가 가능할까요? 극히 일부고요. 일부입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 항고를 한 거는 네.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징계위원회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한편으로 보면 검찰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어요. 네. 6개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검찰이 계속하기도 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본인은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검찰이 세게 나오니까 본인도 이제 끝까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결국은 공수처법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당분간은 추미애 장관을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준일 기자. 뭐 일단 박진영 부대변인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네. 검찰 개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제도 개선, 하나는 관행 개선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네.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어찌됐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근데 이제 관행 개선, 뭐 이를테면 먼지털이식 수사라든지 뭐 과도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을 바꿈으로써 그거를 관행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파열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제 무리하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걸 보면은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라고 여론조사가 55%. 그리고 당초 취지대로 가고 있다가 28%로 나왔어요. 12월 2일에 발표된 4개 여론조사 기관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검찰 개혁으로 안 보는 시각들이 상존하는 건 사실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더 부드럽게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켜가지고 그것 또한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 여당과 법무부 장관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9일에 다 공수처 법안 개정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설치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반쪽은 완성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라고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공은 이 징계위로 넘어간 모양새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절차적 정당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윤 총장도 계속해서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절치부심이 아니라 정말 절차부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이게 법무부가 일을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 총장 입장에서 좀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국민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추미애 장관 법무부에서 일을 잘 못했다라고 여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했다? 허술했다. 추미애 장관한테 맡겨놨더니 구멍이 생겼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요, 우리 애가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봐가지고 100점 맞아야지 컨닝하고 뭐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100점 맞으면 과연 그 100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네. 우리나라 헌법 12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라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항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는 있는데 컨닝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조금은 잘못될 수 있지만 뭐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 공부하는 순서를 사실은 이제 네. 학점 높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낮은 것부터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아마 아주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잘못했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 해석의 차이니까 끝까지 다투어봐야 알겠죠. 아니 국민의 대략 60% 이상이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고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나오는데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잘못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머지 40%에 속해가지고. 자, 내용 얘기는 좀 많이 사라지고 절차적 문제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 같은데 그 징계 사유 6가지 이유가 언급되지 않았었습니까? 정상적이라면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사들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감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이건 징계 사유가 되질 않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은 안건을 갖고 어떻게 징계위를 열어서 처벌을 합니까? 좌표를 찍어놓고 윤석열 쫓아내야 돼.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사찰이라는 부분이 판사 어떻게 사찰이요? 판사 사찰이라는 부분이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좀 징계 사유가 된다면 무조건 해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뭐 희망상을 빼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끌고 와서 해임을 하지 않을 거면 징계위원회를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가서 뭐 저기 감봉해가지고 그 월급 줄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신 뭐 이런 거는 그냥 견책 뭐 이런 건데 의미가 없죠. 중징계 특히 해임 같은 중징계가 될 것이다. 사찰했다고 처벌받은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불법 사찰을 해가지고 처벌받았어요. 많죠. 사찰해가지고 처벌받은 예가 윤수영 있어요. 입영권도 있고요. 불법 사찰해가지고 처벌받았어요. 사찰은 다 불법입니다. 아니죠. 사찰과 불법 사찰은 다릅니다. 그리고 불법 사찰에 대한 규정이 98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직무상 법인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미행, 도청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협박해서 어떤 이익을 얻은 것 이것이 불법 사찰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이 있을 때 그 양승태 대법원장 했던 내용 보면 다른데요. 저는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찰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럼 계속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아니 사찰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불법 사찰이 잘못됐지. 아니 그 참 재밌는 표현인데 사찰이 다 불법 아닌가요? 저는 통념적으로 그렇게 요 말씀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형사상 처벌이 되려면 뭐 직권남용죄 같은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애매하다면 불법적인 요소가 적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은 어쨌든 간에 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가 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냐 안 되냐 뭐 이 부분 직권남용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요. 저는 판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불법 사찰 여부가 너무 논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문건 판사에 대한 개인 정보가 들어간 문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에서 지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진영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검찰은 앞으로 그럼 이런 식의 문건 계속 만들 거냐라는 좀 검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사과, 유감 표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건은 그게 사찰인지 아닌지는 논쟁이 있으나 분명히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게 꼭 해임이 아니더라도 징계는 어떤 식으로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조금만 보충 말씀드릴게요. 사찰 당연히 잘못됐죠. 부적절하고 이것은 비도덕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근데 죄가 있다라는 표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형사사법 절차상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직무배제 당해야 돼.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찰이라는 용어도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개인들의 정보를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그냥 불법적으로 수집한 게 아니잖아요. 자료 정리였다. 사찰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은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만 다루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금방 그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문서를 만든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논의될 만한 수준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가처분 신청, 취소 소송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직을 다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징계위원회 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금방 말씀한 것처럼 사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상황이면은 징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사법적 절차를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다투어 가지고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징계를 하는 게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부 규칙을 위반했을 수도 있고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도 징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요건은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찰이 위법하고 잘못했으면은요, 차라리 검찰에 고발을 하세요. 고발되어 있습니다. 수사 의뢰하고 고발을 하세요. 근데 징계위원회를 여는 거는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 등 여러 가지 처분을 해야 파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 문제는 사법부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렇죠. 징계위원회는 이 행위 자체에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징계거리가 징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징계 사유가 되냐 안 되냐 그 판단을 이제 하는 것인데, 위법하니까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위법하지 않은데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위법하지. 규칙 위반도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고요. 품위 유지 위반도 징계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위법한 법과 거예요. 규칙이 다르고 내부에 또 세칙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해보면. 알겠습니다. 자, 결국 징계위에서 이 결정이 나면 논란이 일단락이 될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이미 어떤 회의 나든지 간에 행정수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자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승인, 도장을 찍을 건데 그거에 반발한다, 이런 모양새가 맞는지요? 저는 모양새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가처분 신청, 취소 신청 할 것 같아요. 해임 처분의 취소 신청, 그렇죠. 청구.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임명권자한테 불신임받은 검찰총장 계속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하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제 표면상의 이유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니까 이 장모님에 대한 기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또 의혹이 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나는 끝까지 간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갈 것이다. 어차피 불신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의 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그 형사 문제 때문에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앞으로 거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께서 왜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요, 말로는 검찰개혁이지만 결국에는 검찰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것,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등식이 성립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대통령께서 국민들 대다수 60% 이상의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으면 그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이번에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바꿨다고 칩시다. 새로운 장관한테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자마자 총장 징계위원회 가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요? 인사청문회 통과. 그렇죠. 인사청문회 통과 뭐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마무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해결되고 공수처가 통과가 된다면은 본인도 아마 힘들어서 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뭐 거치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희 박진영 부대변이면 추미애 장관하고 별로 안 친해요. 왜요? 속내, 왜요? 본인이 그랬어요. 그런 얘기 아니 안 하실 수도 있죠. 왜 그리 얘기 갑자기 왜? 아니 속내를 해석하는 거 좀 잘못됐다 좀 말씀. 편집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뭐 윤석열 총장이랑 친하세요? 친하세요, 윤석열 전 친하다고 얘기 한 적 없는데. 자, 김 장관님 존경합니다. 김준일 기자도 한번 짚어주시죠. 여당 중진 의원들 몇 분한테 이 얘기를 좀 의견을 물었는데, 검찰개혁의 어떤 대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다 동의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너무 거칠다. 약간 그런 의견들을 좀 내비치셨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하셨듯이 검찰개혁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매조지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다음 사람이 누가 또 와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
그리고 이제 뭐 징계위원회가 뭐 어떤 결론이 나든 대통령도 어떤 결론이 나든 받아들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매조지 짓고 인사가 나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뭐 계속적으로 이거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